안녕하세요.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미국장이 왜 어제 초반에 좋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후반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아니면 장 중반부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일 큰 거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필러버스터, 매치 머커너,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스톱.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메인 토픽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사이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필러버스터를 시작할게요. 필러버스터는 홀란드의 단어에서 홀란드 더치 단어 홀란드의 단어에서 파렛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왔어요. 해적이라는 뜻이죠. 해적이라는 뜻을 왜 가졌냐면 이거 원래 보팅을 할 때 원래 50 보트가 필요하면 되잖아요. 모든 레지슬레이션이 이제 보팅을 할 때 50개의 보트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0대 50이면 이거에 스플릿 보트를 할 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플러스 원 보트를 줘가지고 51이 이겨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원래 이제 디스커션이 시작하고 이제 세넷이 열고 이제 얘네들이 디베이트 모든 종목에 대해서 뭐 스티뮬러스가 이제 패스될까 하면 처음에 이제 토론 같은 걸 해요. 근데 토론을 딜레이 시키는 목적 아니면 토론을 되게 느려지게 하는, 그러니까 좀 모든 레지스트레이션을 느리게 하는 방법으로 딴지를 건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메조리티 제일 큰 당이랑 이제 마이너리티가 있었는데 마이너리티 리더가 이제 된 미치 머커널이 계속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디베이트를 시작할 때 둘이 어느 정도의 룰을 합의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디베이트가.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디베이트하는 그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가 어떤 룰을 지키면서 시작할까. 그런데 미치 오커널이 필러버스터가 안 없어지는 걸 보장해달라. 이거를 이제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왜 그냥 공짜로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냐. 무슨 칩 트레이딩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우스 오브 카즈를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원래 모든 걸 공짜로는 없잖아요. 정치 거기에서 뭐 하나를 해주면 하나가 이제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해주는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칩으로 활용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미치 모커널 공화당은 그냥 갑자기 공짜로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딜레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냐면 스티뮬러스가 이제 패스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바이든이 생각하는 모든 정책들의 이제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지는 효과를 받는 거죠. 왜냐면 일단 디베이트가 시작해야 되는데 디베이트 자체도 시작을 안 하고 필러버스터가 이제 있으면 물론 1년에 한 9건 정도밖에 못 쓰는데 근데 9건이 꽤 커요. 필러버스터 자체가 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좀 큰 비중을 갖기 때문에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웬만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제 초반에 이제 장이 엄청난 좋은 상승세를 보였다가 중후반 가가지고 이제 하락세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겠다. 좀 느려지고 좀 정부의 속도가 신났네요, 고양이가. 정부의 속도가 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냥 신나고 애교가 많아요. 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게 그러니까 거버먼트에서 빨리 디베이트를 시작하기 위한 그라운드 룰이 생기고 그리고 필러버스터는 뭐 바이든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필러버스터가 없어지는 거를 옛날부터 선호하는 성격이었고 근데 이제 필러버스터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팅이 60개가 필요해요. 원래 50개가 필요한데 60개가 필요해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딜레이가 이게 되게 데이자부가 있는 게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에 11월 달에 뭐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스탑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게임스탑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게임스탑이 뭐 하루에 뭐 80%, 60%막 이렇게 오르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오르는데 저는 심지어 종목에 그 게임스탑을 넣어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 메인으로 보는 데에서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
게임스탑이 어제 잘 안 봐요. 게임스탑은. 어, 게임스탑은 어제 뭐 18%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안 오르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일 동안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지금 138불까지 갔었어요. 어제. 네. 그러니까 이거 포지션이 지금 숏 포지션도 많고 사람들이 숏 포지션 했다가 많이 또 당하고 엄청나게 쇼트 친 사람은 이제 이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갔다 한 사람들은 좀 거기에서 많이 히트를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이 회사가 그렇게 물론 좋은 회사지만 좋다고 하기에는 힘든 회사거든요. 왜냐면 그냥 리테일 셀러예요. 즉 그냥 뭐 닌텐도 같은 콘솔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그냥 리테일 숍인데 이게 뭐 미래가 얼마나 있다고. 물론 저도 크리스마스 쪽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콘솔 같은 게이밍이 이제 많이 팔리니까 그때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오든가 땡스기빙 그쪽에서 아마 게임스탑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30불, 40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최근에 한 130불까지 어제 찍고 떨어졌으니까. 네. 아니면 어제 게임스탑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예요. 필러버스터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거버먼트가 스테어메이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스티뮬러스를 좀 늦게 받겠다. 그리고 바이든이 정책에서 자기가 생각한 정책 방향이나 폴리시들이 좀 늦게 나오겠다. 그 피어 원으로 좀 장이 좀 차가워진 거고, 온도가 차가워진 거고, 그리고 게임스탑이 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진 게 이제 이거 장을 좀 많이 식힌 거죠. 그 열기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는 그 상승세를 어 아마 CNBC 이런 데 보면 지금 게임스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레딧에서 뭐 WSB가 숏 포지션을 해가지고 숏 스퀴즈를 해가지고 어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슈가 많이 있어요.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게임스탑의 생각이 좀 지금 게임스탑을 보고 느끼는 게 이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게임스탑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점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밸류에이션이고 어떻게 이 기업이 성장이라고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성장 가치가 막 엄청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리테일 스토어잖아요. 게임 파는 회사. 뭐 추가적으로 뭐 한다는 것도 없고 뭐 나중에 가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섹터들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섹터들이 이런 섹터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건지 어 유동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되게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잘못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제 되게 컨퓨즈 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완전 올드한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되고 있나? 원래는 뭐 애널리스트랑 이런 증권사의 얘기들이랑 목소리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거는 뭐 저는 이제 뷰어가 많지 않지만 유튜브 해서 증권 하던가 아니면 레딧 채널 하던가 뭐 뭐였죠? 하여튼 뭐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카카오 채널도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채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개별적인 리딩을 들어서 랠리되는 그런 장으로 바뀌었나.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게임스탑이 떨어지면 이제 뭐 시장이 같이 크래시하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게임스탑보다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게임스탑은 뭐 그냥 인시던트예요, 인시던트. 옛날에 이 리콜라로 보시면 돼요. 리콜라가 확 랠리하다가 떨어졌을 때뭐 장은 차이가 없었잖아요. 약간의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많았지만 이런 종목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는 미국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드리면
그냥 이슈일 것 같아요. 네, 하나의 그냥 종목, 너무 이제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 다시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제 내가 놓친 종목 따라가려고 하면 엄청 데이고, 저는 데인 경험이 많고, 지금 한국에서도 몇 개 좀 데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오른 종목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 여기까지. 여기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 요번에 미국장이 왜 떨어졌나? 그래도 안 떨어진 거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어요. 팔렌티어는 어제 11% 올랐어요. 뭐 더 오르려는 낌새를 보였지만 다들 떨어져가지고 11%에서 마감이 됐고, 아마 이거는 오늘 이제 데모데이가 있으니까, 데모데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까? 우리의 미래가 뭐고 수익이 얼마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이제 탄탄하게 안 떨어진 거고, 주미아는 어제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래도 3% 올랐어요. 나녹스가 어떻게 됐지 어제? 어제 나녹스가 되게 잘 오르다가 떨어졌나? 이거로 보면 되구나. 나녹스가 약간 올랐네요. 네, 어제 10%까지 올랐었는데 힘을 잘 발휘는 못했네요. 네. 어제 장들이 다 그랬어요. 10% 오른 것도 마이너스 되고 8% 오른 것도 마이너스 되고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셀렉티브 퓨만 이제 안 되는데, 약간 멘션을 주고 싶은 거는, 이제 멘션을 주고 싶은 거는 어디였지? 텔라닥이에요. 텔라닥. 지금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오래 전에부터 예의가 되던, 화두가 되다가 10월 정도, 10월, 9월 정도의 기점으로 좀 많이 꺾였던 텔라닥. 비욘드 비트는 좀 늦게 꺾였죠. 그래서 텔라닥, 뭐 GDRX도 어제 12% 오르고, GDRX, 구달X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온라인 파마시 뭐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GDRX에 엄청 큰 컴페티터가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꺾였는데 지금 뭐 반등을 했나요? 많이 꺾인 것 치고는 이제 회복을 이제 슬슬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텔레메디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텔레메디슨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뭐 병원 이런 거를 자기 그러니까 이동이 적어지게 비대면식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종이에서 얘기를 한 다음부터 텔라닥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라이브 할 때 시청자분들이랑 라이브 하면서 텔라닥을 좀 사긴 했는데, 그 산 다음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부터 텔라닥은 좋은 회사였고, 텔라닥이 이제 리본고랑 합병이 됐잖아요. 인수가 아니라 합병이 됐는데, 합병이 됐을 때 저는 리본고를 가지고 있었죠. 리본고를 가지고 있다가 텔라닥이 합병이 될 때 많이 슬펐죠. 그 뉴스가 터진 다음에 뉴스가 터진 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저의 눈물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참 갖고 있다가 아마 11월 정도에 청산하면서 그때 다 빼가지고 포트를 많이 이제 리스트럭처링 그때 했고, 그 다음부터 텔라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레터를 본 다음에 상당히 매력이, 다시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덕터 랜더 과학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사람한테 레터를 보낸 거를 보니까, 여기에서 저번에도 멘션을 했는데 How can we use telemedicine to improve health for all Americans?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텔라닥에서 이제 들어간 리본고도 있고, 당뇨 쪽이랑 크로닉 디지즈, 그리고 크로닉 디지즈가 계속 병원을 찾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걸 이제 모니터링 해주기에는 텔레메디슨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고 생활의 질도 좋아지고, 왜냐면 맨날 이제 닥터를 안 찾아가도 되니까 그냥 화면으로 이제 보고, 만약에 좀 심하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중에서 닥터를 한 6번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맨날 이제 당뇨를 이제 필수적으로 뭐 일형 당뇨 같은 일형 당뇨
이 당뇨에 대해서 안 본지 좀 돼가지고 하여튼 매일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당뇨도 이제 1형, 2형, 3형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맞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러그를 계속 이제 한 번씩 대화하면서 받고, 그냥 6개월에 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 보서 점검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잖아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라는 게 보여가지고 그때 텔라닥을 투자했는데, 일단은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팍팍 오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텔라닥이. 근데 어제 9% 올랐다는 거는 거의 개인스탑이 한 80% 오른 것만큼의, 물론 80%, 네, 네, 그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네, 그 필은 그 정도의 필이에요. 네, 텔라닥이 이렇게 점프를 확확 점프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텔라닥, 구다렉스 이런 것도 계속 놓치지 마시고 모두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어느 정도 시클리컬도 있고 계속 이제 어 바이든이 집중하는, 이제 정부가 빅 거버먼트예요. 이제 더 이상 약간 마켓이 너희 알아서 놀아라, 우리는 좀 약간 돈 좀 이제 슬슬 넣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에 투자하고 이 사업에 투자하고 이 사업에 투자할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내고, 너희는 세금 더 내고 너희는 돈 좀 받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장에 개입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빅 거버먼트, 큰 정부가 이제 들어오고 사니까, 바이든이 한 소리 한 소리 할 때마다 그게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옐렌이랑 그리고 페드랑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같이 이제 스티뮬러스 정책이랑 같이 이런 머니 펌핑을 되게 뭐라고 하지? 화끈하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팍팍 넣고 이제 정부 입김에 따라서 팍팍 넣는 이제 그런 게 될 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앙 집권이라고 해야 되나? 중앙 집권, 센트럴라이즈 해졌네요. 되게 중심에 이제 힘이 세졌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투자해야 되나, 뭐 텔라헬스 이런 거는 최근에 좀 많이 안 오른 회사고, 이쪽 섹터는 되게 한번 확 올랐다가 지금 잠잠했던 섹터였고,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한 단계의 상승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나름 쉽고 이해가 되고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라닥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미래 봐서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비대면 서비스랑 점점 더 뭐 아파가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고령화된 사람도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고령화에 최적화된 게 텔라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거동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장후 동시효과 시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운드를 좀 끄면서 해야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령화가 될수록, 점점 더 에이징 포퓰레이션이 있을수록 좀 불편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테이크 케어 해야 되잖아요. 저희 엘더리에 테이크 케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임 컨슈밍, 인력도 이제 비싸질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단가 올라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연세 들으신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같이 가서 기다리고, 그걸 기다리고 앉았다가 또 이제 픽업해서 같이 오는 그 시간이 차도 많이 막히고 하면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텔라닥 이런 걸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서 언제 시간 띵 되시면 그때 보시면 되고, 연세에 계신 분들도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미래 비즈니스다. 그리고 고령화에 맞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연세가 좀 있으니까 텔라닥을 도입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엄청 미래적인 회사고 잘 되고 있어요. 성장도 계속 좋은 성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워치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많이 많이 보유할 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페이스에 따라서 워치리스트를 늘리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텔라닥이랑 구다렉스랑 이런 걸 넣어놨잖아요. 한쪽에다가 넣어놓다가 정책 잃고 텔라 메디슨, 텔라 헬스, 전화로 하는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오면 구다렉스는 그래도 뭐 아마존 있어가지고 조금 패스, 좀 이제 조심하게. 근데 여기에서 좀 우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텔라닥? 그럼 얘네 내가 쓰겠다. 텔라닥이랑 리본고에서 좀 위험한 게, 저도 요번에 그 멘토님이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이 그 워치 3, 갤럭시 워치 3.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혈당 모니터링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덱스컴 이런 데처럼 뭐 정밀 모니터링은 안 해주겠지만, 점점 더 이쪽 비즈니스, 모니터링 비즈니스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랑, 그래도 이런 인프라, 그 모든 거를 해주는 인프라, 텔라닥은 뭐 비대면 서비스 접수받고 의사 연결시켜주고, 의사가 연결돼가지고 뭐 프리스크립션도 주고, 그러면 뭐 약은 아마 배달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홀리스틱, 뭐 약까지 다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샵이니까 여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말씀 오늘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하는 거죠. 텔레닥에 대해서 업데이트.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슬퍼하는 종목. 지금 파이버 이게 너무 올라간 종목들만 얘기하지 않고 떨어진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늘 중요하거든요.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파이버가 다운 레이팅을 받은 다음부터 힘을 못 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부터도 좀 힘을 계속 못 내고 있었거든요. 원래 한번 이제 제가 이거를 한 11월 때 딱 떨어졌을 때 그 되게 럭키 했다고 생각을 했죠. 파이버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판 다음에 저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12월 원하는 트렌드, 원하는 만큼 이제 오르지 않았죠. 물론 이제 50%는 넘었지만 50%는 넘었지만 좀 더 올랐으면 좋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좀 많이 그게 50% 올랐으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도 미국 장은 더 이제 잘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오르는 장들도 많고, 50%가 어떻게 보면 평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어떻게 장이 이제 풀릴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미래도 막 계속 불안정스럽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체크캡이라는 그 캡슐 기업도 어제 23% 올랐어요. 나스닥에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너무 만약에 궁금하신 얘기, 뭐 이제 제가 주식이랑 종목 얘기는 주로 이제 주중에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뭐 이제 불안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댓글을 주시면 제가 모아놨다가 좀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